관심은 있는 걸까? 그냥 예의일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답장은 잘합니다. 대화도 끊기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다정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먼저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멈추면 대화도 멈춥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상대도 묻지 않습니다. 분명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가장 헷갈립니다. 답장을 한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의상 받아주는 걸까요? 오늘은 선톡은 안 하지만 계속 답장하는 사람의 심리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썸에서 가장 애매한 신호가 바로 답장은 잘하는데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락을 아예 안 받으면 마음을 접기 쉽습니다. 답장이 차갑고 단답이면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답장을 합니다. 심지어 대화도 꽤 잘 이어집니다. 내가 농담하면 웃고, 내가 질문하면 답하고, 내 이야기에 반응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게 됩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건가? 내가 조금 더 다가가면 달라질까? 원래 먼저 연락을 못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패턴은 같습니다. 항상 시작은 나입니다. 항상 먼저 궁금해하는 것도 나입니다. 항상 대화를 살리는 것도 나입니다. 상대는 받아주지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가 힘든 이유는 딱 잘라 마음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음이 있다고 믿기에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장 하나에 의미를 붙입니다. 답이 길었으니까 관심 있는 걸까? 이모티콘을 썼으니까 호감인가? 밤늦게까지 답했으니까 가능성이 있나? 하지만 연락에서 중요한 건 답장 여부만이 아닙니다. 누가 시작하는지,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연락밖에 행동이 따라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심리는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일 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화하면 나쁘지 않고, 연락이 오면 반갑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마음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먼저 연락할 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경우입니다. 호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호감이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크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락하면 받아줍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 속에서 먼저 나를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대화를 열면 들어오지만 자기가 먼저 문을 두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끌고 가려는 힘도 약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선톡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다릅니다.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연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임이 생깁니다. 먼저 연락은 못해도 만남을 잡으려 합니다. 답장만 하더라도 질문을 되돌려줍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다음 대화에서 꺼냅니다. 대화가 끊기면 다시 이어가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가 연락할 때만 반응한다면 그건 호감이 있어도 아주 얕은 단계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 수동성을 넘어서게 됩니다. 보고 싶으면 움직입니다. 궁금하면 묻습니다. 놓치기 싫으면 대화를 이어갑니다. 계속 받기만 하는 관심은 관계를 앞으로 데려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 예의상 답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연락이 왔으니 답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미안하고, 차갑게 끊으면 어색하고,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답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가 겉으로는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질문하면 대답은 합니다. 하지만 다시 내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농담하면 웃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제를 꺼내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나자고 하면 애매하게 넘깁니다. 대화는 유지되지만 관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의상 답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장은 하지만 대화를 살리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반응은 하지만 호기심이 없습니다. 친절하지만 특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친절과 호감은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답장이 예의 있고,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호감은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의는 대화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감은 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의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감은 질문을 합니다. 예의는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감은 분위기를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답장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단정하지 마세요. 그 답장 안에 호기심과 움직임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심리는 혼자 먼저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겁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선톡을 잘 못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괜히 티 나는 거 아닐까? 답장이 늦으면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 마음이 너무 드러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연락해주면 편합니다. 그때는 답장을 잘합니다. 대화도 즐겁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자기가 먼저 시작하는 건 어려워합니다. 이 경우는 예의상 답장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답장의 온도가 다릅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반응이 살아 있습니다. 단답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이야기도 꺼냅니다. 질문도 합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아쉬워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만나자는 말이 나오면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을 못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극적이지만 완전히 수동적인 건 아닙니다. 내가 던진 공을 다시 던져줍니다. 내가 연 대화를 자기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관심은 있지만 용기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선톡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편해지면 작은 시도라도 생깁니다. 가끔 먼저 안부를 묻거나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것을 보내주거나 갑자기 생각났다며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면 단순히 소극적인 성격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계속 상대에게만 시작을 맡기는 사람은 관계에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호감이 있다면 서툴러도 어느 순간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심리는 연락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연락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해도 매일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생각나도 굳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만나면 잘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자기 일상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연락 빈도로 마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락은 적어도 만남에서는 적극적입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시간을 내려고 합니다. 약속을 구체적으로 잡습니다. 만났을 때 집중합니다. 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연락은 많지 않아도 관계를 현실에서 이어가려는 행동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톡도 안 하고, 만남도 먼저 잡지 않고, 대화도 내가 열어야만 이어지고, 관계의 진행도 없다면, 그건 단순히 연락 스타일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나에게 관심이 부족한 사람은 다릅니다. 연락 스타일이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을 쓰거나, 약속을 지키거나, 만났을 때 진심으로 대하거나, 필요한 순간에는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부족한 사람은 연락도 수동적이고 행동도 수동적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먼저 해야만 굴러갑니다. 그래서 선톡이 없을 때는 연락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연락 밖에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연락은 적어도 행동이 따뜻한 사람인지, 연락도 적고 행동도 흐린 사람인지, 그 차이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심리는 나를 편한 대화 상대로 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대는 나와의 대화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심심할 때 답장하기 좋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 이야기하기 좋고, 내가 먼저 연락해주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자기가 먼저 노력해서 관계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연락하면 잘 받아줍니다. 가끔은 꽤 다정하게 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연락을 멈추면 조용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연락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답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내가 감정적으로 소모됩니다. 상대는 필요할 때만 편하게 반응하고 나는 그 반응에 기대를 겁니다. 편한 대화 상대와 좋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편한 대화 상대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찾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면 궁금해집니다. 답장이 없으면 신경 쓰입니다. 대화가 끊기면 다시 이어가고 싶어집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연락을 멈췄을 때를 보면 됩니다. 무조건 밀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먼저 연락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의 힘은 대부분 나에게서 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와의 대화를 편하게 즐기는 것과 나를 놓치기 싫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답장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크게 키우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떠올리는 순간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6번째 심리는 관계를 애매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대는 나에게 관심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톡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연락하는 순간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연락하면 답장은 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받아줍니다. 내가 멀어지면 아주 가끔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책임 있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람을 오래 헷갈리게 합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아한다면 왜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요? 좋아한다면 왜 만나자는 말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좋아한다면 왜 관계를 선명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 답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보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호감은 있지만 확정은 싫습니다. 대화는 좋지만 연애는 부담입니다. 나를 잃기는 싫지만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 상대의 답장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애매함을 유지하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으면 내가 떠날 것 같으니 답장은 합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면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니 시작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래 머물면 마음이 지칩니다. 연락은 이어지는데 관계는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관심은 설렘을 주지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오래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번째 심리는 이미 내가 먼저 연락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는 습관이 생깁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는 그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오늘도 아마 연락 오겠지. 내가 굳이 먼저 안 해도 이어지겠지. 대화가 끊겨도 상대가 다시 말 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만 시작한다면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내가 멈추면 관계도 멈춥니다. 이건 꽤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계는 한 사람의 에너지로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쪽이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정말 나와의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항상 시작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먼저 다가옵니다. 잘 잤어? 오늘은 뭐 해? 이거 보니까 네 생각났어. 요즘 바쁜 것 같던데 괜찮아? 이런 작은 시도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 시도 없이 늘 내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편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나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고 상대는 반응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조가 오래되면 더 좋아하는 쪽이 지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빈도를 줄여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의 진심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관계가 나 혼자 움직이는 관계인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8번째 심리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 방식이 너무 수동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에서 항상 기다리는 쪽입니다. 먼저 다가가면 거절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상대가 나를 귀찮아할까봐 걱정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티를 내면 지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다가오면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느리고 답답합니다. 문제는 수동적인 태도가 계속되면 상대가 확신을 잃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좋아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관계는 멈춥니다. 수동적인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애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계속 먼저 오게 만들고 자기는 안전한 자리에서 반응만 한다면 그건 결국 상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볼 때는 답장의 따뜻함만 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선톡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끔 먼저 연락하는지,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먼저 꺼내는지, 만남을 잡을 때는 적극적인지, 감정이 깊어질수록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변화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 없이 계속 내가 먼저 해야만 한다면 그 사람의 수동성은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인지 예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질문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를 궁금해합니다.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왜 힘들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예의상 답장하는 사람은 질문이 적습니다. 물어본 것에 답은 하지만 다시 묻지 않습니다. 대화의 공이 늘 내 쪽에서만 날아갑니다. 두 번째 기준은 대화의 확장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이어갈 재료를 만듭니다. 자기 이야기도 하고 내 말에 반응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의상 답장하는 사람은 대화가 닫힙니다. 그렇구나. 맞아. 아하, 좋네. 이런 식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바빠도 나와 연결될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연락이 늦어도 다시 이어가려 합니다. 예의상 답장하는 사람은 시간이 남을 때만 반응합니다. 자기 여유가 없으면 대화는 쉽게 끊깁니다. 네 번째 기준은 만남입니다. 진짜 관심이 있다면 연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만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자가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어때처럼 구체성이 생깁니다. 계속 답장은 하지만 만남을 피한다면 마음이 깊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내가 멈췄을 때의 반응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 때 상대가 다시 이어가려 하는지 봐야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신호가 옵니다. 예의상 답장만 하던 사람은 대체로 그대로 조용해집니다. 이때 답이 보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답장 하나하나에 의미를 너무 크게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답장이 왔다고 해서 호감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답장이 길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반복되는 방향입니다. 둘째, 나만 계속 시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늘 내가 질문하고, 늘 내가 만남을 제안한다면 그 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쯤 자연스럽게 상대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락은 자주 하는데 나는 가끔 내 마음이 궁금해. 너는 나랑 연락하는 걸 어떻게 느끼고 있어? 이렇게 가볍지만 분명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가 계속 애매하다면 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답장만 받는 관계를 원하는지 아니면 서로 궁금해하고 다가오는 관계를 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째, 내 마음이 너무 커지기 전에 현실을 봐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상대가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람이 크면 작은 반응도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내가 원하는 해석이 아니라 상대의 반복된 행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선톡은 안 하지만 계속 답장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일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의상 답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게 겁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연락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나를 편한 대화 상대로 두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애매하게 유지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 방식이 너무 수동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답장을 한다는 사실만 보지 않는 겁니다. 답장 안에 호기심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대화가 확장되는지 봐야 합니다. 만남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멈췄을 때 상대도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나를 점점 편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고 해석하게 만드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장은 예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행동으로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궁금해합니다. 서툴러도 대화를 이어가려 합니다. 먼저 연락을 잘 못해도 만남에서는 움직입니다. 답장만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답장만 하는 사람은 내가 던진 말에 반응합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도 말을 던집니다. 답장만 하는 사람은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멈췄을 때 다시 다가옵니다. 그러니 선톡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나만 시작하고 있다면 그 신호도 무시하지 마세요. 관심은 있는 걸까? 그냥 예의일까? 그 답은 한 번의 답장에 있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태도에 있습니다. 나를 궁금해하는지, 시간을 쓰는지, 관계를 앞으로 가져가려 하는지, 그리고 나를 계속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두지 않는지, 그걸 보면 답은 생각보다 분명해집니다. 진짜 관심은 결국 수동적인 답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옵니다.